시험 중간 시험은 대체로 큰 문제 없이 잘 치르신 것 같고요. 이제 몇몇 학생들께서 저한테 이제 중간 시험 관련해서 조금 그 문제점들을 저한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대체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잘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답을 제 시간에 제출하지 못한 학생들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 시간 안에 답을 제출하는 것도 사실 평가의 일부기 때문에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거나 혹은 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네,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efficiency wage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고 이제 세 번째 example로 equity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equity 프로젝트와 관련해서요. 그 중간 시험은 제가 그 시험 문제랑 답이랑 이런 것들을 이 클래스에 다시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답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 주나 혹은 다음 주 내로 이 클래스에 그대로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다 공개를 할 거고요. 성적은 아마도 제 생각에 그 이 클래스에서 여러분 각자 개인 어카운트에서 확인할 수 저도 사실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 클래스의 화면과 학생들이 보는 이 클래스의 화면이 어떻게 다른지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성적도 가능한 마지막 문제 주관식 채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분 뭐 주관식 입력한 숫자들 이런 것들만 제가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하고 뭐 채점은 비교적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간 시험 문제를 다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클래스에 이제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18장 Efficiency Wage 이 챕터가 끝나면 챕터와 관련해서 제가 또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공지사항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기말 시험을 오프라인으로 보게 된다면 뭐 기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말 시험까지 커버하는 챕터들 매번 챕터가 끝날 때마다 엑서사이즈를 제가 여러분들께 요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말 시험은 기말 시험을 우리가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뭐 기존의 엑서사이즈들을 제가 모아서 뭐 문제를 조금 바꿔서 기말 시험에 출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엑서사이즈들을 잘 푸실 수 있으면 뭐 기말 시험 같은 경우에도 큰 어려움 없이 시험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절대 평가니까요. 뭐 여러분 크게 뭐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인적자원관리 이 과목에 퍼스널 이코노믹스라고 우리 부르는 이 과목 관심 갖고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학점은 학점 중요하죠. 여러분 인생에 걸린 문제니까 학점 중요합니다. 제가 좀 더 고민해보고 학점을 어떻게 이제 마지막 레러 그레이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상대평가일 때는 제가 제 재량이 사실 많지 않죠. 근데 절대평가인 경우에는 이제 저한테 100% 재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레러를 줄지도 제가 사실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몇 퍼센트 주어진 학교에서 주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레러 그레이딩을 할 것인지도 제가 조만간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A 플러스는 몇 퍼센트를 주고 A는 몇 퍼센트를 주고 이 정도는 제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에쿼리 프로젝트는 이제 뉴욕시티에서 시행을 했던 일종의 efficiency wage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efficiency wage를 의도하고 했던 실험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학교, 교사, 학생의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파격적인 급여 조건을 제시했던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 성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사실 모니터링한 것이고요. 제가 이제 차터 스쿨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TEP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 에쿼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TEP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교사들이 12만 5천 달러를 이제 기본급으로 받고 여기에 추가로 보너스를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비슷한 지역의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사들의 급여가 한 7만 5천 달러 정도 되니까요. 한국 돈으로 하면 대략 뭐 한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평균 급여가 그다음에 TEP 학교의 경우에는 뭐 한 1억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연봉을 받았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차터 스쿨 TEP 같은 경우에 과연 성과가 어떠했는가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관련된 이제 논문도 물론 있습니다. 논문을 기초로 해서 자료를 정리한 것인데요. 첫 해 졸업생, 그러니까 학교가 생긴 다음에 이제 첫 해 졸업생의 그 학업 성취도 같은 것들을 조사를 했더니 되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첫 해 졸업생, 첫 번째 졸업생이죠. 학교가 생긴 이후에 첫 번째 졸업생의 성적을 보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1.6년 정도가 더 빠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수준 혹은 중학교 3학년 수준이다라고 했을 때 이 학교가 중3을 졸업시키는 그런 학교다, 중학교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1.6년이면은 고등학교 한 2학년 수준의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 지식을 습득을 하고 졸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0.4년 정도니까 한 학기 정도 학업 성취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 점수가 대체적으로 향상됐다는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성과가 왜 나타난 것일까? 그렇다면 왜 TEP는 성공했을까? 이제 제가 뭐 오늘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사실 교사들에게 파격적인 급여를 제시를 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사실 다른 뉴욕시티의 다른 공립학교들하고 비슷한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하나에 투입되는 이제 어떤 예산 규모가 있을 텐데 그 예산 규모가 크게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학교마다 여러분 혹시 미국 학교에 한번 다녀보셨거나 혹은 이제 외국 학교 같은데 이렇게 가보시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과목별로 이렇게 세부적인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비교적 한국과 비교해서 많고 한국 같은 교육 시스템은 담임 선생님하고 특수한 교과목 같은 경우에만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학교는 비교적 예를 들면 체육 교사가 별도로 또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미술이나 음악 이런 실기 과목 교사들이 또 따로 별도로 있고 또 이런 선생님들이 또 수가 비교적 많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심리 치료 이런 걸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도 따로 계시고 그리고 이제 행정부서에서 행정 쪽 일을 맡아서 담당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이제 학교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에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한국과 시스템이 좀 많이 다른데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들을 한국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행정적인 일들도 같이 맡아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행정적인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닌데 행정적인 일을 전담하는 직원들이 특히 좀 많은 게 제 기억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